정부와 여당이 기업인들에게 족쇄와 같았던 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제 형벌도 개선한다고 하죠. 배임죄 폐지는 제게 오랜 수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너무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서 예. 긴장이 됩니다. 예. 오늘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법 전공한 교수는 아니라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지금 일단 뭐 정부가 배임죄 폐지랑 함께 110개 경제 형벌을 손보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들인 걸까요? 예, 정부가 이제 경제 형벌 규제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한 3,300여 개 그 기업 경영에 그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그 내용들을 손봐서 우선적으로 110개를 이제 개선하겠다 이런 그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법 전공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기업 경영자들이 약간 그 리스크를 부담하면서도 기업 가치를 제고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회사의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피고 입장에서 사실 여러 가지 경영상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환영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보면 이제 1953년도에 배임죄가 도입이 돼서 72년 만에 폐지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오래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배임죄가 일반적으로 횡령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삼자로부터 그 업무상의 어떤 그 일 처리의 위임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나 또 삼자의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해서 그 일을 맡긴 사람들한테 피해를 가게끔,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실을 가게끔 하는 그런 데에 대한 그 적용되는 형법 적용 그 범죄가 이제 그 배임죄죠. 그래서 이제 355조 2항에 규정이 돼 있고요. 5년 이하 그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그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기업 경영하는 분들은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반복적인 어떤 그 주주나 어떤 그 오너 그 경영자의 어떤 그 업무상의 위임을 받아서 자기가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그 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실 위험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업무상 그 배임이라고 해서 과중 처벌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징역 그 10년 이하, 그다음에 벌금 3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담 때문에 경영자들이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과감한 투자나 뭐 고용, 계약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정부가 발표한 경제형벌 규제 110개에 대한 개선 이거 상당히 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대기업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게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 조그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이제 주제랑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조그만 기업들 같은 경우 약간 바지사장 뭐 이렇게 해서 일부러 책임질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그 사람이 다치게 만들고 결국은 뒤에 있는 주주나 실질적인 오너들은 안 다치게끔 세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배임하는 게 결국은 대기업들만 이제 뭐 좀 풀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3,300개라 그래서 야 그럼 사업을 못 하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3,300개를 어떻게 알고 그걸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왜 이런 배임죄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주 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 소위 말해서 지배구조의 개선에 그렇죠.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들, 소액주주들한테 피해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 개선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로 경영상의 난맥을 제시하면서 사실은 그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그 상당히 이런 것들을 완화한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약간의 어떤 당근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대기업의 이런 그 배임죄 해소가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그 오너 경영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사실은 소액 지분을 가지고 주주환원 적극적이지 않고 대기업의 어떤 이익만 좀 원하는 그런 기업 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는 또 부작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단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임죄가 사실 주요한 현안이긴 한데 그 외에 뭐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벌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에 먼저 형벌을 부과하고 후에 이제 행정 조치하는 거를 역으로 해서 우선 그 형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행정 조치 과태료 위주로 이제 제재를 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그런 쪽의 어떤 개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소기업이라든가 법을 잘 모르는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분명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게는 사실 배임죄 폐지에 있지만 경제 개선, 경제 어떤 활성을 위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법이라는 어떤 무거운 어떤 그 바위라고 할까요? 그거를 짓눌렸던 그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조금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배임죄라 그러면은 일단 기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투자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너 이거 잘못돼서 틀리거나 망치면 너 배임이야. 이렇게 주주들이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걸면은 당연히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공격적으로 투자도 못 하겠고 뭐 이것 재고 저것 재고 뭐 다른 이제 직원들 많이 뽑아가지고 잘못될 만한 거 다 가져와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오너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배임죄를 폐지해 주는 거라면은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뭔가 이렇게 베니핏을 주는 것처럼 하는 형태로 비춰지거나 이러면 이게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이어서.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바터제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제 배임죄로 이제 피소됐던 그런 경영진들이 이제 무죄로 이제 판결 나는 경우들이 일반 다른 형량의 무죄 판결되는 것보다 2배 정도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임죄라는 게 좀 모호하긴 한데 이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배임죄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횡령죄는 재물과 관련돼서 어떤 탈취나 이런 거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거고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서 원래 그 신뢰관계에서 업무 위임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상의 피해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배임죄로 처벌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경영자 입장에서도 어떤 불확실한 투자를 할 때 이 투자가 잘못됐을 때 리스크가 있어서 오너 경영자의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위험을 감지하고 투자하는데 위험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해서 사실은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은 되게 소극적이 되고 무사한 유죄 빠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오너 경영인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오너 경영인이 뭐 그런 그 형사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유고됐을 경우에 빠른 의사결정 내릴 수 없는 사람이 없어서 빠른 의사결정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기업의 어떤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가 잘 미뤄지고 있다. 이런 한테 변명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횡령상의 어떤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의사결정을 오너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저는 긍정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과감한 의사결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꼭 같이 거론되는 게 뭐 M&A를 통해서 기업이 계속해서 경쟁력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지금 포괄적인 배임죄 폐지가 되면 M&A 증가나 뭐 이런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사실은 M&A 같은 경우가 좀 리스크 테이킹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 경영에서 보면 사실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는 결과로 이것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과정상의 어떤 뭐 합리적인 판단이나 이런 소위 말해서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사실 주주들한테 용서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거. 그건 사실 배임죄의 무거운 어떤 형벌 때문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 그럼 우리나라 꼭 오너 경영인이 옆에 있어서 의사결정 내려주지 않으면 전문 경영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내용만 그냥 하는 말씀하신 바지사장 역할만 한다 그러면 실제로 경영 현장에 있는 전문 경영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위축되는
없겠나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좀 중요한 결정을 정부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또 지금 사회단체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근데 이렇게 배임죄 폐지를 하게 되면 뭔가 도덕적인 해이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쪽 측면은 또 어떻게 보세요? 예, 배제할 수 없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전문 경영인들이 자리 보존 오래 하고 싶고 그다음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사장직 유지하고 있는데 과감한 투자라든지 어떤 계약관계 체결이라든지 무리한 고용이라든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면서 만약에 회사상의 손실을 입었을 때 주주가 사실은 그 주주총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현안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해임을 촉구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너 경영인이 신임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어떤 본인의 어떤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것이 결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자신한테 피해가 돌아온다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경영인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지주 계열사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실은 이렇게 계열사 옮기면서 뭐 은행장도 하고 그다음에 증권회사 사장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금융지주사 내에서 신뢰관계 구축해서 좀 보수적으로 경영하려고 하는 경영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 내수 산업인 금융산업에서 투자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시장 지배력 가지고 시장 점유율만 유지해도 그냥 앉아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구조에서 제조업 아닌 금융사는 더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고 정부에서도 그런 걸 우려했는지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입법이 뭐냐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민법이나 증권소송법 즉 집단 소송에 대한 활성화, 간소화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증권 소송에 한해서만 집단 소송이 유효했어요. 그것도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집단 소송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뭐 그 가맹점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독과점 이슈로 해서 집단 소송 거의 뭐 매일 하다시피 하잖아요. 소송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것들이 뭐 대체입법으로 마련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경영진들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라 그래서 뭐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뭐 이런 엄청 다양한 분야의 법을 갖다가 다 수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중에서 실제 저희가 이제 사업하는 사람은 다 아니니까 저희한테 실제로 임팩트가 있을 만한 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저희가 대부분은 근로자니까 예. 근로기준법 뭐 이런 거라거나 뭐 공중 식품위생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 생활에 뭔가 법이 바뀜으로써 좋아지거나 뭐 나빠지거나 이러는 게 있을까요? 이제 대체적으로 하면 예시를 들면은 뭐 형벌 수위 조정하고 일부 폐지하는 것 중에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그 직원분들이 사내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식당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져 있어요. 외부에서 식사 안 하시고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대규모 급식소나 급식소에서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조리사나 영양사를 미고용했을 때 징역형 형량을 3년이었었거든요. 사실 저 이것도 과태료 정도 하면 되지 그거를 뭐 3년씩이나 했을까 너무 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었고 그것도 이제 1년으로 낮췄고 실질적으로 이제 최저임금법 위반,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일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사업주가 일괄 처벌되던 제도를 충분한 주의 의무 다한 다음에도 개선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런 어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 주의 경고를 주고 그래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어떤 과태료나 이런 벌금 위주로 진행을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징역형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게 사실은 그 법에 잘 모르는 기업 경영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고의성이 있느냐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이제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의 어떤 무거운 형량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기업 현장에서 이렇게 유고가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점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근데 좀 계속 도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형벌이 과했던 것도 알겠고 그래서 과태료로 좀 가겠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근데 만약에 또 과태료로 가게 되면 그 전에 비해서 갑자기 가볍게 느껴져서
부작용으로 더 많은 위법 행위가 늘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경감하고 뭐 중소기업의 어떤 기술 혁신이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경제 형벌 규정을 한 30% 정도 완화시켜 주겠다 취지였는데 자꾸 걸리는 생각이 대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기업 집단이라고 이제 분류가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오너 지배자, 오너 경영자고 그 후대 이제 상속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과연 이런 그 형벌 그 개선에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오너 경영자들이 업무를 이제 어떤 그 재산 본인의 어떤 의사결정을 미루고 전문 경영한테 미루고 그거를 사실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액주주들한테 이제 면책을 받게 되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배구조나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몰아주기, 특정 어떤 이해관계자들한테 일감 몰아주기에서도 사실은 그 회사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용이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따져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미필적 고의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이 모든 기업 집단에 적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매출액 기준이나 이런 그 기업 규모를 판단을 해서 중소사업장이라든가 소상공인 위주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이게 연착륙이 된 다음에 조금씩 기업 규모를 높여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걸 전부 다 한 번에 푸는 건 거죠? 이게 지금 특별히 법안 자체는? 뭐 정부에서 얘기할 때 이게 기업 집단에 대한 그 뭐 제한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총괄적으로 아마 적용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그 사회 단체에서의 어떤 지적이라든가 또 기업 집단에서의 어떤 재벌 상속 문제에 대한 어떤 부작용, 그다음에 우리나라 고유한 어떤 재벌이라는 것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제대로 주주환원 못 받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면 아마 정부에서도 후속 조치로서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작용들 그럼 제하고 교수님 생각대로 좀 중소기업들 먼저 그리고 뭐 소상공인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경제 살리기에 정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기업들은 이제 뭐 자문 변호사라든가 그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어떤 규제 법안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잘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가 최근에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노동자들을 위한 현안들 법제화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거에는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생겼을 때 뭐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 늘상 해왔던 대로 기업 경영하다가 그런 어떤 그 송사에 연루가 됐을 때 기업 경영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근로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